유방에 대한 모든 것 우유TV. 어? 우리 동네 유방 이야기. 와. 야, 나는 뭐해? 아 이거 이게 눈치 게임 하니까. 오늘은 뭐 하기로 했죠? 유방 환자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암이 있으면 수술해야 된다. 이거는 뭐 누구든지 알고 있는 건데 암 말고 이제 양성혹, 암이 아닌 그런 혹들이 있을 때 이거를 떼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많이 환자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게 뭐 100% 맞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수술적인 방법과 이제 진공흡인 보조 생검술, 맘모톰이라고 불려지는 이 두 가지 방법의 장단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줄까 싶은데요. 그래서 수술과 이제 맘모톰인 건데 일단은 맘모톰이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아 또 나한테 아유 그러는 이쪽으로. 했잖아. 근데 진공흡인 보조. 보조 생검 생검술. 술. 우리 그러니까 초반 영상에 있었죠? 초반에 초창기. 우리가 영상 한번 찍었잖아. 우리 개혁 초기. 네. 일단 맘모톰이라는 건요, 선생님 상품명입니다. 네. 상품명. 네, 회사의 마케팅이 상품명이고요. 아주 성공한 사례죠. 네. 실제로는 진공흡인 보조 생검이라는 검사가 가장 맞는 거고요. 진공흡인 보조 생검술. 제가 상품명을 안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냥 맘모톰이라고 할게요. 그냥 맘모톰 다 맘모톰이라고 다 하잖아.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맘모톰이라고 하잖아. 인바디를 하듯이. 그렇지. 진짜 포스트잇 같은 거 아니야? 포스트잇. 맞아. 네. 그러니까- 찔러가지고 쭉 빨아들이는 거잖아요. 두꺼운 바늘 넣고 그 바늘 자체가 홈이 한 2cm 정도가 있는데 진공을 걸면은 이게 빨아들여지고 칼날이 들어가면은 그러면 이제 그게 잘라 나가고 그걸 이제 반복적으로 하면서 긁어내는 거구나. 그쵸. 그거 맘모통을 보면서 항상 느꼈던 점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흉터가 좀 커요. 크다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래요? 제 개인적으로 그냥 제가 생각했던 맘모통은 약간 좀 구멍만 낼 줄 알았는데 약간 절개한 것 같은 그런 느낌. 실제로 절개를 좀 해요. 작은 절개창으로 거기까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쵸. 저희가 그 10번 칼 있잖아요. 네. 뾰족한 거 그걸 이렇게 쑥 넣다가 빼가지고 이렇게 보통 하거든요. 맘모톰 하면서 근데 그거를 뭐 초음파로 본다고 하면 그러진 않죠. 저는 초음파 보면서 초음파 하는 거죠. 보면서. 네, 초음파 보면서 이제 떼는 거를 보는 건데 좀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일단은 맘모통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 것 같아요? 수술을 안 하려고. 그렇죠. 수술을 하는 게 뭐예요? 안 뭔데요? 흉터가 남고 네. 수술의 범위가 조금 더 모양. 커질 수 있겠다. 암이 들어갔다 나오면서. 아무 얘기 안 하는데. 우리 지금 양성 얘기하고 있네. 맘모통을 하는 이유는 수술을 안 하려고 하는 건데 첫 번째 장점은 이제 상처. 물론 지금 한쌤이 좀 생각보다 상처가 크다고 했지만 수술을 하면 그래도 한 4, 5cm 정도 이제 더 클 수 넣어야 있으니까. 되는데 이건 한 1cm 미만이니까요. 두 번째로는 국소마취가 사실은 꽤 큰 장점이 되는 거죠. 수술도 국소마취로 할 수는 있어요. 저도 전에 많이 했지만은 전신마취를 조금 더 이제 환자분들도 편해하고 하는 반면에 맘모톰은 이제 국소마취를 하니까 부담이 덜하고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인 거고요. 단점은 조각 낸다는 게 단점인 거죠. 근데 그게 왜 단점이 되냐 했을 때는 결국에는 양성혹이 아니라 암이라고 나왔을 때 단점이 되는 거예요. 덩어리를 통째로 그대로 갖고 와야지 그쵸. 조직 검사에서 네. 판정을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 암 수술의 그 원칙이 있잖아요. 통으로 떼는 거. 통으로 떼고 이름 생각난다. 앙블럭? 맞아. 우리 교과서에 교과서에 맞아요. 맨날 찍는 사람이지 그게 생각이 안 나면 어떡해. 교과서에 나와요. 암 수술의 기본 원칙은 앙블럭. 그래서 한 덩어리로 정상적인 조직을 좀 붙여서 떼는 게 이제 원칙인 건데 그거를 맘모톰 이렇게 헤집어 놓으면은 일단은 암 수술의 원칙에 위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뗐는데 암이 나을 가능성이 있으면은 맘모톰 하는 게 좀 망설여지는 거죠. 애매할 때는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맘모톰을 했더니 암이라고 나왔다 하면은 통으로 떼지 않았던 문제가 있고 크기에 대한 평가가 이제 조각이 있으니까 안 되고 우리가 암 수술하고 나서 경계면이 깨끗한지가 되게 중요한데 그거에 대한 평가가 전혀 안 되니까 그 경우에 한 번 다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암의 위험이 좀 있다 싶으면은 사실은 맘모톰 하는 걸 많이 권고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혹이 있으니까 그냥 맘모톰으로 떼면서 조직 검사해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조금 수상하다 싶으면 일단 총조직 검사로 조금 떼가지고 암이 아닌 걸 확인을 하고 이제 맘모톰으로 덤비는 거를 이제 권고를 하는 거죠. 총조직 검사라는 이유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핏보드보다 조금 더 굵은 바늘로 찔러가지고 그 바늘의 끝을 이제 혹 가운데 위치를 하면요.
땅 쏟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면 총 쏘듯이 건, 이렇게 건이다. 네, 건이 이렇게 쏘듯이 이렇게 조직을 얻는 거거든요. 환자분들이 실제로 땅 쏘는 소리가 나는 그 검사요라고 물어보시거든요. 질문 있어요. 네. 지금 해도 돼요? 네. 제가 타이밍을 잘 못 맞춰서 혼났잖아요. 질문할 때마다. 지금 해도 되는지. 딱 좋아요. 아 이게 네. 크기에 대한 한계 이런 게 있잖아요. 맘모톰이요? 어떤 덩어리 몇 사이즈까지 뭐 할 수 있다. 없다. 그거는 사실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하시는 부분에 따라서 다른 것 같고요. 그 맘모톰 시술의 홈 자체가 2cm니까요. 혹이 딱 2cm 안에 이렇게 싹 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제일 잘 이상적이죠. 떼기가 네. 좋겠죠. 그럼 커지면은 약간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떼야 되니까 약간 남을 가능성이 좀 생길 수가 있는 건데 5cm짜리도 맘모톰 하시기도 하고 그래요. 아 5cm짜리를 맘모톰을 한다고요? 아 그러니까 그 가운데만 그러니까 딱 이렇게 아니요, 꽂아야 다 되는 거예요? 떼는 거예요. 잘 디자인하는 거죠. 이렇게 쫙 하고 이게 옆으로 옮겨서 이렇게 쫙 돌려서 까고 이렇게 하는 건데 학회에서 그 로컬에 계신 선생님 한 분이 어린애가 왔는데 9cm짜리였대요. 꼭 맘모톰을 해달라고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맘모톰을 했는데 다시 안 한다고 그러셨어요.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이게 사실 5cm는 진짜 크다. 그거 사실 수술하면은 1시간도 안 걸리고 훨씬 더 깔끔하게 할 수 있거든요. 한 4, 5cm 정도 절개하면 깨끗하게 그냥 빨리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한 쌤이 상처가 별로 생각보다 안 좋았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저희가 이제 양성 종양 뗄 때는 최대한 흉터를 적게 하려고 하다 보면 뭐 종양의 사이즈에 비해서 우리가 흉터를 훨씬 작게 하려고 막 하는데 아 그래요? 저희가 이제 맘모톰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들었을 때 맘모톰은 약간 건바이옵시 같은 거니까 총 조직 검사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구멍만 나야지. 네. 딱 이게 어, 점만 써야 있어요. 되는데 네. 근데 약간 맘모톰 하고 오신 분들 보면 그 저희 티모포트 있는 것처럼 절개가 오히려 조금 있어요. 더 이제 절개가 있을 때도 있고 이러니까 이거는 맘모톰이 아니고 부분 절제인가? 약간 뭐 이런 흉터에 대한 기준이 우리랑 조금은 다르다. 근데 5cm짜리 지방종을 떼면 얼마째요? 저는 한 2cm 나도 정도 한 되는 것 2cm. 같아요. 어떻게든 적게 열고 시작해서 그걸 이제 다 나올 수 있을 정도까지 해보고 조금 안 되면 조금 더 조금씩 더 하고 아주 조금씩 좀. 그러니까 우리는 뭐 흉터에 예민한 거 하니까. 저희도 이제 수술로 할 때는 이제 상처를 많이 안 내려고 노력은 하는데 너무 조금 내면은 상처에 자꾸 화상을 입혀가지고 맞아요. 오히려 나중에 이게 나을 때 상처가 더 안 예쁠 때가 있더라고요. 그 경계 부분에서 처리하고 나와야죠. 그 부분을 좀 잘라내고 잘라내고. 마무리하고 나오는 게 이제 선으로 남으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막 쓸리더라도 네. 최대한 적게 열려고 하죠. 아. 양성호기라 그러면. 근데 저희는 2cm를 열고 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안 나와요, 검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5cm를 뗄 때 한 4cm를 열더라도 지방종은 말랑말랑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죠. 꾸깃꾸깃 꺼낼 수가 있는데 저희는 혹들이 조금 이렇게 단단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약간 애 낳듯이 정말 이렇게 막 이렇게 돌리면서 막 이렇게 막 힘들게 이렇게 꺼내거든요. 이제 수술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제 수술 안 할까봐 환자분들이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은 한 덩어리로 떼내니까 이제 병리 결과를 보기에 훨씬 더 편하고 혹시나 암이라고 나오더라도 만약에 경계면도 다 깨끗하고 남은 게 없다고 확인이 되면은 다시 안 해도 되고. 수술을 더 안 해도 되는 그런 장점이 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술을 할 때 저는 특히 젊은 분들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유륜 쪽, 우리 그 갈색 동그라미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상처가 많이 안 보여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요 질문이 중요한 것 같은데 언제 맘모톰하고 언제 수술을 하는지가 의사마다 다르겠네요. 그쵸? 그럼 유쌤은 어떻게 해요? 사실은 병원의 사정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른 것 같고요. 그러니까 1차 유방외과 기관들이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저는 좀 제가 잘 믿고 맡길 수 있는 유방외과한테 많이 좀 부탁을 하는 편이에요. 네. 그 개원가 선생님들 중에 많이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맘모톰 자체로만 봤을 때 훨씬 더 잘해요. 경험이 훨씬 많으시죠. 네, 훨씬 더 잘하세요. 사실은 어떤 시술이든 수술이든 많이 하는 사람이 제일 잘할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의 판단에 대해서 기로에 서 있을 때는 물론 대학병원에 와서 이렇게 상담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은 실제로 맘모톰 자체는 뭐 많이 하는 병원이 그러니까 맘모톰을 하기 위해서 꼭 대학병원을 찾을 필요는 전혀 없다. 네, 여기 전혀 중요하겠네요. 근데 이걸 정말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있을 때는 상담하러 올 수는 있겠죠. 어쨌건 수술이랑 맘모톰이랑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인 거고 암이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수술을 해야 되냐 맘모톰을 해도 되느냐 정도로 생각하는 게 맞다고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쾌합니다. 이상 유유TV였습니다. 공부해야지. 우리 영상이 좋으셨으면 네, 구독, 좋아요. 네,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와.